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고도의 외교, 또 군사적 기만술로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 벙커버스로 계속 공격을 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핵시설 완전히 파괴됐다 하는데 이란 쪽에서는 지상부만 그렇다, 파괴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걸 믿어야 돼요? 네, 일단 이 폭격 전후에 찍힌 위성 사진을 지금 한번 보면은요. 네. 그 위성 사진에서도 뚜렷이 식별됐을 정도로 큰 구멍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측 분석가들은 이제 환기구, 과거에 환기구 시설이 있던 쪽을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시설 중. 노렸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상당한 피해가 갔을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폭격에 사용된 그 GBU-57 예. 이 폭탄 같은 흔히 벙커버스터라고 하죠. 예. 이거 자체가 어쨌든 이론상 콘크리트 두께가 한 200피트 정도, 200피트, 60m죠. 예. 관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폭발을 했다면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최소한 아마 시설이 지금 가동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복구에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그게 피해를 봤다 해도 지금 그렇게 약간의 사실과 다른 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나 보죠? 지금 뭐 이게 완전히 폭격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예. 할 경우에는 일단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기도 이제 떨어지게 될 네네.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 민심도 아무래도 흔들리게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조금 전인데요. 미국이 폭격했던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다시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네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미국이 핵시설을 다 이렇게 없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포르도를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포르도 이 폭격에 대해서 이 미국하고 이란의 주장의 가운데 정도의 그렇게 완전히 지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 폭격 효과가 경미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예. 이거는 한 번 더 확실하게 지금 파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조금 횟수가 좀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확실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도 있는 거라고 봐야죠. 예. 네, 이번 공습 당시에 스텔스 폭격기 7대가 투입을 해서 이란에 날아가서 핵시설 3곳을 집중 타격했는데 일부 폭격기는 태평양 상공에 좀 미끼로도 사용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작전명이 한밤의 망치인데 이 작전이 좀 실제 얼마나 좀 정밀하게 계획된 거라고 보세요? 뭐 영어명으로 미드나잇 해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유형의 계획들은 이미 이게 그러니까 이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국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제압해야 되느냐. 아마 기본적인 작전 틀은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란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양동 작전을 펼치는 유형의 실질적인 작전은 근래에 들어와서 기획된 걸로 생각이 돼요. 예.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미국이 공습 작전 직전에 예. 네타냐후 총리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남부의 방공 시스템을 제거해 달라 이렇게 답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그러면 지금 물론 그 전에는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충분한 미국과의 협의가 있었다고 많은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것보다 더 친밀한 작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이런 수준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상대방의 공격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행위 자체는 이런 작전 협력들은 작년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에 서로 타격들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 이스라엘 방공 체계에도 상당 부분 미국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도움을 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는 이런 작전 협력 태세는 언제든지 갖춰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미국은 이란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다가 공격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예. 그 상황을 보기에 일단 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이 당분간은 이 농축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걸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협상을 것이다. 통해서 이걸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 예. 첫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이란은 확실하게 이란의 그 이 핵 개발 의지를 꺾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얘기했듯이 레짐 체인지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여기서 레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그냥 단순히 이란의 그 현 지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난 이후에 쭉 지속되어 왔던 그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부 자체를 성격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지금 그걸 지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의 공격을 등에 업고 또 이란의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 시설을 넘어서 미사일 관련 시설을 이제 집중 타격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반격 능력을 완전히 꺾겠다라는 의도일까요? 그렇죠. 그런 의도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초반에 공습을 할 때도 주로 지금 그 이 미사일 저장 시설, 핵시설뿐만 아니라 미사일 저장 시설 그리고 이게 흔히 이동식 발사대를 이제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동식 발사대라 그래서 아무 데서나 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땅이 지반이 굉장히 굳고 예. 그다음에 평탄하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서 주로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 자체를 집중적으로 지금 타격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 애초에 이란이 그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기본 그 이 여건 자체를 지금 완전히 약화시키겠다. 네. 이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도움이 있어도 방어 체계가 강하더라도 이란이 물량으로 많이 미사일을 쏘아대면 그것도 뚫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비롯한 다중 방어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 이게 계속 소모전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도 요격률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만약에 그 계속 그 민간인 피해가 나게 되면은요. 그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국내적인 지지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 한 사람을 제거한다기보다 어느 선까지 그러면 바라고 있는 걸까요? 어느 선까지 실행 가능성이 또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결국은 그 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란을 얘기할 때 신정 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슬람 성직자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교리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좀 외골수라고 할 만큼 집착하는 모습으로 그걸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예.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얘기로 봐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란 내에서 지도자를 바꾸는 문제라면 뭐 대통령 선거나 나머지 선거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인물들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런 분들도 대부분 예. 또 성직자 출신이 많았단 말이에요. 고위 성직자 출신이. 그러니까 이런 관행 자체를 완전 그리고 그게 가능한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는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 또 언제는 정권 교체다라고 목적이 하니까 이거 여기까지 그럼 작전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일차적으로는 미국도요. 예. 실질적으로 그 무력만 이용해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했을 때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거는 과거 이라크나 뭐 이런 교훈에서 이미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그게 내부적으로 동력이 없으면 지도자 몇 명을 제거했다라고 해서 효과가 없다. 예, 이란의 지금 그 정치 체제나 사회 체제가 바뀌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바라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일단 핵시설을 비롯한 이란 그 이 정치 지도부에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타격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이란 내부에서 그 이 현 정권에 대한 그 이 반감이 커져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되는 게 가장 최선일 거고 그게 안 되면 예. 이제 무력까지도 계속적인 무력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일단 어느 정도 타격을 가해놓고 이란 내부에서 동력이 행동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안보 당국은 이제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테러부터 또 특정 인물 대상 공격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좀 보복이 감행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제가 볼 땐 사이버 테러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테러들을 가장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자기 방어력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위치도
미 본토보다는 미국 그 해외 기지라든가 예, 예. 아니면은 그 이 미국 민간인들이 해외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미 본토에 대한 위험 문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지금 이란 자체가 워낙 그 지금 그 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제 국면에서 수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지금의 반격에 가장 좋은 건 테러. 그것도 그 이 세계인의 이목을 한꺼번에 집중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이 트럼프 정부한테 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대규모 피해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군인보다는 민간인. 민간인이 주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예. 지금 그 이란이 뭐 전 세계 유조선의 바닷길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거를 뭐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란으로서도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본인 나라에도 굉장히 피해가 있을 텐데 결정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지막까지도 그냥 카드로 좀 쥐고 계속? 있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말 정권 교체를 시도한다는 게 아니면 왜냐하면 저게 그 양날의 검인 게요. 예, 예. 물론 저 호르무즈 해협을 그 뭐 과거에는 제한적으로 거기서 페트롤 활동을 벌인다든가 아니면 기뢰 부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행을 방해한 적은 있어도 네. 19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 제외하고는 그걸 완전히 지금 차단한 적은 없거든요. 저렇게 예. 봉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의 선박들뿐만 아니라 이란도 대외 수출 자체를 그쵸. 못하게 되는 예.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저걸 완전히 통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여론을 또 등에 업고 미국이 이제는 항만이라든가 다른 핵시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지금 타격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금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붕괴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당장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도 이란에 대해서 원유를 많이 사들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나서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하려는 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하던데 그거는 뭐 중국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분명 중국 논리는 상호 주권을 모든 국가들은 존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란에 뭘 해라 마라 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우회적인 지원을 아예 적극적으로 이란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예.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능성은 있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예. 중국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이란이 여기서 멈추기에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러시아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란과의 중재자 역할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러시아가 또 이번 미국의 군사 개입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란을 좀 도울 여지가 있을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집중하면서 선을 그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편하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번에 공격이 있은 이후에 이거를 그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더더욱이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나라에 불법적인 폭격을 가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러시아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예. 우크라이나에만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게 러시아의 속사정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드론이나 탄약류를 공급하는 두 행위자가 있죠. 하나가 북한이고 하나가 이란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공급선 자체가 아무래도 하나로 단일화되고 그러면 이게 뭐 지금 밀착하고 있다 그러지만 북러 관계에서도 조금 더 이 러시아의 카드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이제 지금 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세력들을 지금 약화시키고 나면 예. 그다음에 이거는 러시아의 영향이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전통적인 영향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고요. 미국은 이렇게 정리된 중동의 동력을 바탕으로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도 러시아한테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먼 데서 일어나는 일하고 마냥 러시아도 지금 편한 입장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얽혀 있군요. 지금 네네. 상황이. 그 이란이 이번에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뭐 12일 최소한 그 보장을 2주 정도 보장하는 것 같았는데 파리 공습이 들어왔고 네네.
이란 입장에서는 상황이 그렇고 배신감도 있고 만약에 주위에서 많이 안 도와주면 차라리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하고 거기다 핵을 만들었으니 핵을 더 만들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NPT 10조에 의하면 예. 비상 사태에서 자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이제 위협받을 수 있을 경우 탈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아마 이거 인용해서 탈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예.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몰리면. 다만 그러면 정말 수개월 내에 완전히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어떤 핵폭탄을 그게 어떤 핵폭탄이냐에 따라 정의는 다를 수가 있지만 예. 대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든다라고 해서 그게 거의 뭐 자폭 비슷하게 자국 내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면 날려보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폭탄이라든가 탄두 형태로 디자인을 해야 되고 예. 실험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이란은 지금까지 어떻든 뭐 시뮬레이션 했을지 모르지만 왜 물리적인 핵실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NPT 탈퇴하고 나면 뭐 이란이 수개월 내에 갑자기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건 조금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미사일은 발사하는 능력은 있어도 핵을 거기서 탑재해서 발사하는 건 또 그렇죠. 다른 실험이 예, 필요한 예, 예. 거군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좀 러시아도 편치 않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도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 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영변 핵시설이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근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대량 살상 무기,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하는 이런 정권이나 체제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 개발을 고집하면 이게 실적인 군사적인 타격을 입는다라는 게 그냥 그 악몽만은 아니다 그러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란 같은 경우 핵실험을 아직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차례나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확실하게 개발을 못해서 저렇게 당했으니까 이제 절대로 이걸 놓으면 안 된다라는 또 상반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마 미국 내에서도 예. 이 이란하고 북한의 케이스는 지금 다르다라고 완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걸 믿는 구석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 이 시간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